지원은 노트북을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그날 밤 지원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한 번 이혼이 어려웠지만 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워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나았다. 부모님께 죄송했다. 또 걱정 끼치는 것 같아서. 또 실망시키는 것 같아서. 38, 2번 이혼녀. 그게 뭐 어쨌다고. 내 인생이 더 중요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동훈이 좋은 사람이긴 했다. 자상했고 다정했고 살뜰했다. 전 남편보다 훨씬 나았다. 하지만 그게 뭐 소용인가? 돈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 친정 엄마랑 시어머니를 다르게 보는 사람. 본인한테만 유리하게 상황을 만드는 사람. 지원은 울면서 생각했다. 차라리 전 남편이 나았을까? 아니, 둘 다 똑같았다. 전 남편은 무능하게 돈을 흘려보냈고 동훈은 교묘하게 돈을 지켰다. 방식만 다를 뿐 결국 지원만 손해였다. 이번엔 달라야 했다. 이번엔 지원이 정해야 했다. 혼자 감당하는 건 이제 그만이었다. 동훈은 사흘을 고민했다. 첫날 밤 동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억울했다. 본인 월급을 왜 지원이 관리해야 하나? 매달 용돈을 받는다고? 그게 말이 되나? 화가 났다. 지원이 너무 심하게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이혼? 진짜 이혼하면 어떻게 되지? 집은 반반 나눠야 하고 소송 가면 시간도 돈도 든다. 회사에서 소문도 날 것이다. 43세 이혼남. 재혼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지원보다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둘째 날, 동훈은 출근했다가 퇴근했다. 집에 돌아와도 지원은 작은 방 문을 열지 않았다. 저녁을 혼자 먹었다.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워 먹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동훈은 거실에 앉아 생각했다. 이 집이 마음에 들었다. 새 아파트, 넓은 거실, 햇볕 잘 드는 방. 결혼 전 전세 살 때랑 비교도 안 됐다. 이 안정감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지원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지원이 보여준 가계부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1년 동안 시댁 쪽으로 2천만 원. 지원이 낸 돈이다. 친정 엄마 치료비 2천만 원은 지원 혼자 냈다. 차 수리비도. 그런데 동훈은 뭐라고 했나? 계산기 두드렸다. 혼전계약서 들먹였다. 동훈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다. 본인이 정말 야비했구나 싶었다. 셋째 날 저녁 동훈은 결심했다. 지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어차피 본인 적금도 나중엔 가족을 위해 쓸 돈이었다. 혼자 쌓아놓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지원이 까칠한 면도 있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숫자에 강했다. 관리를 잘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훈은 지원을 사랑했다. 혼자 살 자신이 없었다. 동훈은 작은 방 문을 두드렸다. 지원이 문을 열었다. 표정이 차가웠다. 동훈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생각해봤다고. 지원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서툴게 사과했다. 지원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고. 내일부터 통장 정리하자고. 동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처음 몇 달은 어색했다. 동훈은 용돈 100만 원으로 살아가는 게 빠듯했다. 회사 회식비, 교통비, 점심값, 커피값 다 합치면 빠듯했다. 가끔 모자랄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지원에게 말해야 했다. 그게 서러웠다. 43 남자가 아내한테 용돈 더 달라고 하는 게 자존심 상했다. 지원은 매일 밤 가계부를 정리하며 긴장을 풀지 못했다. 동훈이 또 무언가 숨기는 건 아닐까? 의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통장을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동훈은 지원이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지 보게 됐다. 월급 720만 원이 들어오면 생활비 300만 원, 저축 200만 원, 예비비 100만 원, 동훈 용돈 100만 원. 명확했다. 낭비가 없었다. 효율적이었다. 지원은 동훈이 정말 숨기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다.
월급이 들어오고 용돈 100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공동관리. 투명했다. 동훈이 회식비 모자라면 솔직하게 말했다. 지원이 추가로 줬다. 동훈은 고마워했다. 시어머니가 또 입원했을 때 지원은 과잉 진료 없는 곳 실비로 청구 가능한 항목을 찾았다.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 150만 원을 보냈다. 전처럼 400만 원을 요구하던 때와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서운해했다. 며느리가 야박해졌다고. 동훈도 처음엔 난처했다. 어머니한테 미안했다. 하지만 지원이 계산서를 보여주자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병원비는 150만 원이면 충분했다. 나머지는 과잉이었다. 동훈의 동생이 다시 돈을 빌리러 왔다. 이번엔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원은 단호했다. 지난번 미회수 400만 원을 먼저 갚으라고 했다. 그러면 생각해보겠다고. 동생은 화를 냈다. 형수가 너무 야박하다고. 형이 변했다고. 동훈은 동생과 지원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하지만 결국 지원 편을 들었다. 돈은 지원이 관리하니까. 그게 약속이니까. 그리고 지원 말이 맞았다. 빌린 돈도 안 갚으면서 또 빌리겠다는 건 말이 안 됐다. 동생은 화를 내며 돌아갔다. 시어머니도 섭섭해하셨다. 동훈은 한동안 미안했다. 하지만 지원이 옆에서 말했다. 당신 잘못 없다고. 가족이라고 다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니라고. 동훈은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다. 1년이 지나자 통장에 돈이 다시 쌓이기 시작했다. 공동명의 통장에 매달 200만 원씩 저축됐다. 12개월이면 2,400만 원. 지원의 개인 통장도 조금씩 회복됐다. 동훈도 용돈을 아껴 모았다. 500만 원 정도. 동훈은 신기했다. 지원이 관리하니까 오히려 편했다. 전엔 늘 불안했다. 얼마 모았나, 부족하진 않나, 집에서 또 돈 달라고 하면 어쩌나.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일하고 집에 오면 됐다. 지원이 다 알아서 했다. 동훈은 친구들한테 자랑했다. 우리 와이프가 돈 관리 잘한다고. 1년 만에 3천만 원 모았다고. 친구들이 부러워했다. 동훈은 뿌듯했다. 지원이 현명했다. 본인보다 훨씬. 어느 날 저녁 동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이를 가지면 어떻겠냐고. 지원은 38이었다. 늦은 나이였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를 낳으면 지원의 수입이 줄고 육아 부담도 생긴다. 지원은 솔직하게 말했다. 두렵다고. 또 혼자 감당하게 될까봐. 동훈이 말했다. 육아휴직은 본인이 쓰겠다고. 생활비도 지원의 수입에 맞춰 조정하자고. 이번엔 다르게 하고 싶다고. 정말이라고. 지원은 그 말을 듣고 울었다. 처음이었다. 동훈 앞에서 우는 게. 전 남편은 돈을 흘려보냈고 동훈은 돈을 꽉 쥐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동훈은 나누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지원도 배웠다.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함께 관리하는 것. 숫자를 무기가 아닌 도구로 쓰는 것. 3년째 가을 지원은 자연임신으로 딸을 낳았다. 39. 노산이었다. 병원에서 위험하다고 했다. 관리를 잘 받아야 한다고 했다. 지원은 무서웠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게 아닐까? 또 그 무게에 짓눌리는 게 아닐까? 하지만 동훈은 달랐다. 매일 병원에 왔다. 밤마다 지원 손을 잡아줬다. 출산 직후 동훈은 3개월 육아휴직을 썼다. 회사에서 눈치를 줬지만 상관없었다. 밤마다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지원이 잘 수 있게 했다. 동훈은 딸 바보가 됐다. 퇴근하면 제일 먼저 딸을 안아 올렸다. 주말이면 딸을 데리고 공원에 갔다. 딸 장난감이나 옷을 사주고 싶을 때는 지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이거 사줘도 되냐고. 예상 괜찮냐고. 지원이 괜찮다고 하면 동훈은 신이 나서 샀다. 딸 앞에서 동훈은 말했다. 엄마가 우리 집 대통령이라고. 엄마 말 잘 들어야 한다고. 웃으며 말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 진짜 변했구나. 동훈도 행복했다. 용돈 100만 원으로 만족했다.
회식비 모자라면 지원한테 솔직하게 말했다. 저축액을 보며 뿌듯해했다. 우리가 이렇게 모았다고. 신기하다고. 시댁일도 이제 지원 판단을 따랐다.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본인보다 잘 아니까. 동우는 그렇게 말하며 편안해했다. 책임을 나눈다는 게 이렇게 편한 일인 줄 몰랐다.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됐다. 지원이 옆에 있었다. 동우는 친구들한테 말했다. 본인은 운이 좋다고. 지원 같은 사람 만나서. 지원이 관리하니까 안정감이 있다고. 이게 진짜 가정이라고. 행복하다고. 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재호는 초음보다 더 힘들었다. 상처를 안고 시작하는 일은 맨몸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무거웠다. 하지만 그만큼 더 단단해졌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 쉽게 흔들리지 않는 신뢰. 지원도 버텼다. 혼자가 싫었다. 명절 때마다 친정에 혼자 가는 게, 친구들 모임에서 혼자인 게, 밤에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는 게 싫었다. 첫 이혼 후 2년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외로움을 다시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부모님께 볼 면목도 없었다. 첫 이혼 때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재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축복해 주셨는지. 어머니는 아무 말 안 하셨지만 눈빛이 말했다. 이번엔 잘 되길, 이번엔 행복하길. 또 이혼한다면 그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길지 생각하면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버텼다. 동훈도 버텼다. 쉽지 않았다. 동훈은 지원에게 미안했다. 어머니한테 야박한 며느리라는 소리를 듣게 했고, 동생한테는 형이 변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지원을 잃고 싶지 않았다. 이 사람 없이 다시 혼자 살 자신이 없었다. 두 사람은 숫자 뒤에 숨은 마음을 조금씩 꺼내 보였다. 왜 그랬는지, 무엇이 서운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서툴렀지만 솔직했다. 싸웠다. 많이 싸웠다. 지원은 동훈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 불안했고, 동훈은 지원이 너무 통제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앉아서 이야기했다. 통장을 펼쳐놓고 숫자를 보며 대화했다. 지금 결혼 6년째. 지원은 41, 동훈은 48. 딸은 세도를 앞두고 있다. 지원의 개인 통장에는 3천만 원이 쌓여 있다. 결혼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됐다. 동훈의 개인 통장에는 500만 원. 용돈을 아껴 모은 돈이다. 공동 통장에는 8천만 원. 두 사람이 함께 모은 돈이다. 완벽하진 않다. 가끔 옛날 습관이 튀어나와 다툰다. 동훈이 동생 돈 이야기를 꺼내면 지원은 예민해지고 지원이 지출을 따질 때 동훈은 답답해한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안다. 결혼은 계약서가 아니라 대화로 유지된다는 것. 숫자는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 숫자 너머의 마음이라는 것. 상처를 안고 시작하는 일은 맨몸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무거웠다. 하지만 그만큼 더 단단해졌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 쉽게 흔들리지 않는 신뢰. 거실에서 딸이 웃는다. 동훈이 깍꿍놀이를 해주고 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는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어렵게 얻은 것인지 안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